네, 이한주택TV입니다. 여전히 전세 사기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뉴스들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보증금을 다 날린 대학가 원룸 세입자들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주변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큰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죠. 자, 영남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이는 이 지역 있죠. 보이는 이 지역 전부 거의 대부분이 원룸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히 뭐 워낙 규모가 큰 대학이다 보니까 이쪽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으로 주거와 경제를 이 학교가 뒷받침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인 건 맞죠. 또 눈에 들어오는 게 현재 개발된 지역들, 이 방금 동그라미 친 이 지역들 크기만큼의 자, 대임 공공주택지구 요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오늘 확인을 했고요. 뭐 시간이 꽤나 걸리겠지만 해당 지구가 개발된다 그러면 향후 이 지역의 주거와 상권의 변화가 분명히 지금 지역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즉 변화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야기할 물건은 자, 임당동, 왼쪽에 있는 임당동과 오른쪽에 위치한 부정리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원룸. 둘 다 뭐 거리나 위치상으로는 영남대역하고 상당한 거리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인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임당동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202 타경 2384 근린주택이고요. 자, 볼게요. 자, 사건 번호 202 타경 2384고요. 경산시 임당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약 67평에 건물이 약 156평 정도 되고요.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 임의 경매로 진행이 됩니다. 자, 1차 4억 2,526만 700원 유찰됐고요. 자, 최저 매각 가격 2억 9,768만 2천원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금일 3억 2,501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자는 딱 한 명 있었네요. 한 명. 자,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한데 경매 개시 후에 소유자,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자,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을 보면 자, 지층을 포함해서 총 4개 층 건물이고요. 2003년도에 사용 승인이 됐으니까 지금 20년 된 건물이네요. 자, 토지 감정가는 1억 9,500. 자, 건물은 2억 3천 정도. 해서 총 4억 2,500 정도의 감정가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자, 토지 등기부 보면 2005년도에 잡혀 있는 요 근저당 물건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이후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자, 근저당 이후에 뭐 소유권 이전이 되고 자, 잘 지내다가 이미 경매로 진행이 됐고요. 그 사이에 소유자가 사망해서 소유권 이적 상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뭐 등기부 등본 사항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이렇게 자녀 소유의 토지 건물이 부모님께 상속되는 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건물 등기. 앞서 본 권리사항 이외에 뭐 주택 임차권 등기가 포함되어 있지만 말소 기준 등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등기인 근저당을 앞서는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부 주택 임차권들이 잡혀 있긴 하지만 기존 권리 관계에서 우선한 권리를 가지고 뭐 대항력을 갖췄다면 굳이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또 지연이자 등을 부과해가지고 기존 임대인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원래 주택 임차권인데 지금처럼 이 주택 임차권보다 앞선 권리가 이미 있죠. 이미 권리가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주택 임차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임차권, 임차인 현황이죠. 어째 보면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자, 2005년 7월 달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그런데 이 권리보다 앞서는 일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대항력이 전부 없어요. 전부. 하나도 없다. 대항력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나마 이 근저당 시점 기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 기준은 지방 도시니까 이제 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은 1,2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가지고 101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2,700이니까 3,000보다 작죠. 그래서 해당이 되고, 그럼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절반이면 1,350만 원인데 맥스 1,200만 원까지 되니까 이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가능 금액이 1,200만 원이니까 비록 권리상 늦더라도 가장 먼저 1,2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잡혀 있는 소액 임차인들이 배당에 있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고 이후에는 이제 권리 순서대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낙찰받은 금액 기준으로 3억 2,500 기준으로 예상 배당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자, 소액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배당을 받고 이제 근저당 이후에 남는 배당 금액으로 해서 순서대로 해서 자,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겠지만, 자, 일부는 소액 임차인 뭐 근저당 이후에 배당을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나머지 임차인들은 진짜 일부만 수령하거나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진짜 보증금 다 날리고 기가 차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인수해야 될 금액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모든 고통과 불편 그리고 책임이 임차인이 다 지고 있어요. 임차인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채권의 권리에 대한 이미 법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채권의 권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법의 기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뉴스에서 뭐 요구하는 뭐 저 채권들을 나라가 대신 사달라. 근데 솔직히 그렇게 되면 채권자들만 좋은 거잖아요. 임차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지만 행정적으로 분명히 도울 수는 있겠죠. 이게 뭐 나라의 의지만 있으면 지금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대출 규제처럼 요건이 안 되면 대출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전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행정적인 안전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되겠죠. 행정적으로. 근데 그나마 이 집은 좀 나아요. 근저당 채권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도 몇몇은 온전히 또 보증금을 받아가거나 일부를 받아가잖아요. 근데 다음 원룸은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암양읍 부저급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202 타경 2988 경산 암양읍에 위치한 근린주택 원룸이고요. 사건 번호 202 타경 2988 경상시 암양읍 부정리에 위치한 근린주택. 토지 면적은 66평, 건물 면적은 약 120평. 아까 건물보다 조금 작네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이고요. 이미 경매로 진행되고, 자, 유찰된 1차 때의 가격은 7억 8,500 정도였고요. 오는 5월 17일 날 약 5억 5천만 원의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하고요. 자,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을 보면 아까 건물하고 동일한 4층짜리 건물이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사용 승인됐으니까 5년 정도 된 따끈따끈한 신축 건물. 자, 토지의 감정가는 약 2억 8천. 그리고 건물의 감정가는 무려 5억 원. 합의 7억 8,500만 원의 감정가를 가졌던 물건이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의 내용을 보면 앞선 물건에 비해선 심플합니다. 그죠? 시청과 뭐 세무서에 압류 물건을 제외하고, 자, 2018년도 잡혀 있는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이 물건 또한 이후 권리는 모두 소멸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슬 불길한 기운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채권액의 합계액이 6억 3천이다. 자, 임차인들의 권리가 근저당보다 만약에 늦다. 그래서 근저당권 배당되고 나서 남는 게 없으면 이제 싸그리 다 날리게 된다. 그죠? 과연 이 집은 어떨까요? 자, 2018년도 4월 30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보다 앞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집도 전부 대항력이 없어요. 그나마 2018년도 4월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기준이 5천에 1,700만 원입니다. 자, 3명 정도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는데,
자, 다 세 명 다 5천만 원 보증금이니까 얼마입니까? 1,700만 원 맥스 받겠죠. 1,700만 원 받는데 그 뒤에 것들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보니까요. 자, 만약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으로 해서 낙찰이 이루어졌다. 5억 5천 정도에. 그러면 일단 순위는 뒤처지지만 소액 임차인들이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얼마씩? 1,700만 원씩. 그리고 압류된 세금들 납부하고요. 나머지 이제 근저당 싹 다 빼들어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뭐 3,300, 5,000, 1억 2천, 1,300, 3,300, 500, 300 하나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집은 받아가는 사람이 단 3명, 그것도 최우선 변제액에 해당하는 30% 금액 1,700만 원 밖에 못 가져간다는 얘기가 되죠. 앞집보다 더 심한 상황이 오는 거죠. 여기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인 사람도 있습니다. 야, 환장할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환장해요. 진짜 근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진짜 인수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매수인 인수금 하나도 없잖아요. 왜? 순위가 뒤처지니까 임차인들이. 진짜 클리어한 물건입니다. 자, 매수인 입장에서는 클리어한 물건이네. 그리고 5년밖에 안 된 신축이네. 이제 그러면 위치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건물 상태 정도만 파악해서 내가 투자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면 돼요. 맞죠? 억울한데 이 상황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고 누군가는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법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이걸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들이 좀 빨리 있어줘야 되겠다. 자, 그리고 보면 앞선 물건이랑 지금 물건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대부분이 전세 거래예요. 전세 거래. 월세 거래가 아니고. 그리고 임차인들의 권리가 근저당보다 다 늦어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뭐 공실이 자꾸 발생하고 뭐 세입자가 연결이 안 된다거나 지금 뭐 근저당 잡아놓은 그 이자 그 감당이 안 되면 뭐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 상황이 되면 가장 큰 손해를 입는 건 누구? 바로 전세 세입자라는 거죠. 집주인이 아니에요. 소유자는 자산보다 지금 부채가 많잖아요. 이거 모두 해결됩니다. 이 경매로. 그냥 깔끔하게 클리어되는 거죠. 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그 집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근데 이 상황이 비단 이 건물만 이렇겠습니까? 이 원룸만 그렇겠습니까? 지금과 비슷한 물건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같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참담하죠. 그러니까 이런 집들,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하긴 했지만 씁쓸한 기운을 틔울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뭐 위치적인 거나 건물 상태를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오늘 근처에 제가 상담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나서서 아침 일찍 직접 인장을 한번 다녀봤습니다. 자, 요 경로로 제가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1시간 조금 더 걸었던 것 같아요. 좀 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바라보죠. 먼저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영대 앞 오렌지타운 거리 지나왔고요. 이제 저기 서닫고 공사하는 거다 드디어. 대임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궁군. 날씨는 되게 좋았어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좀 그랬죠. 반쯤 왔습니다. 반쯤. 반 왔어요. 반. 한 10분 걸었는데. 저희 집에 있어서 그런 거군요. 근데 여기까지 너무 멀다. 너무 멀다 그러죠. 반 왔는데. 그래서 제일 끝입니다. 제일 끝입니다. 가죠.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자, 날씨도 덥고 계속 촬영하면서 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뭐 영상을 스탑은 했는데, 자, 영남대학교 앞에서 아까 오렌지타운 건너가지고 계속해서 거리 지나서 오는데 진짜 멀기도 멀고 오는 가운데 주변이
전부 다 원룸. 전부 다 원룸. 그리고 아까 바로 옆에 대임지구 턱 닦기 시작하고 있더라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제 건물 상태는 어떤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진 찍어놨지만 요 길끝이죠, 길끝. 이 길끝이 아까 영상을 마친 곳입니다. 마친 곳. 근데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도 다 원룸이죠. 이 해당 물건 건물은 어디?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 어디?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원룸촌에서도 제일 끝에 위치하고 있다. 그만큼 멀다라는 거 먼저 얘기 드리고요. 자, 12개 실이 있습니다. 12개 실. 한 층에 4개 실. 그래서 12개 실이 있고요. 입구문은 그냥 열려 있었어요. 이렇게 뭐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픈된 상태였고, 자, 많은 우편물들이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관리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싶죠. 이거 뭡니까? 이거 떨어져 있는 거 너덜너덜하게. 이거 CCTV 모니터 같은 건데 지금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파손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놓여 있는 상태고요. 일부 계량기들은 이 전기가 이미 끊겨 가지고 요금을 안 내 가지고 계량기가 좀 뜯겨진 상태입니다. 이미 회수된 상태고. 그래서 여기 제가 건물 한번 싹 돌았거든요. 영상 한번 볼게요. 자, 바닥이나 벽면 상태 등이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좀 지저분하더라고요. 네. 자, 호실별로 뭐가 다 붙어 있습니다. 뭐 등기, 우편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올라가는데 뭐가 또 하나 붙어 있더라고. 그렇게 뭔지 이렇게 보니까 TV랑 인터넷도 끊긴다. 요 안내문도 있고요. 자, 저기 뭐 다 붙어 있죠. 또 입구에, 집 입구에. 자, 이게 전기 사용료를 이만큼 안 내서 이제 전기가 끊어진다 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날아온 등기 안내장, 뭐 TV와 인터넷도 끊어진다, 뭐 벽면 상태들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실제 거주가 좀 힘든 상황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20년 된 건물이고 위치는 주택가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또 걸어오면서 본 그 많은 원룸들이 다 경쟁자예요. 그리고 다음 물건지로 제가 임장 걸어가면서 또 보면 그 주변도 다 원룸이거든요. 그 많은 경쟁자들. 그러니까 내부 관리 안 된 상태. 이걸 좀 뭐 조치를 하려면 일단 비용은 꽤나 좀 들지 싶다. 하고 위치적인 부분 방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건물 상태가 이러니 적지 않은 비용이 들 것 같다라는 내용. 그리고 못 받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꽤나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 트러블도 일단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물건으로 가야 되죠. 다음 물건으로 갑니다. 다음 물건으로 한번 가보죠. 자, 베트남 그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베트남어로. 여기 지나면서 보니까 베트남 음식점이니 한국 음식점이니 해서 외국인 관련된 것들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이 골목에 외국 음식점, 뭐 식자재 마트, 상점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안노이? 읽을 줄은 모르겠고 제가. 강산에 아파트가 낮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르막길에. 근데 그 옆에도 저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마도나카? 마도나카 아비야 카사 칼고 카고 외국인 상점들 많이 보이죠. 외국인 간판도 많이 보이고. 열심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반쯤 와서 제가 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솔직히 꽤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길로 오면서. 그래서 외국 음식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게 눈에 들어온다는 게 적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고 이쪽도 원룸이 장난 아니게 많다. 장난 아니게 많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건물이요. 이쁘죠?
3배. 일단 여기 있는 게이트가 잠겨 있었고, 정수기 렌탈 업체가 있고. 저 업체 뭐 장사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는 한 4-5대 정도 가능해 보이고, 일단 주변에 막는 건물이 없어서 뭐 햇빛은 잘 들고 할 것 같습니다. 조망도 괜찮을 것 진짜 같고요. 외지다요. 근데 정말 외지다요 그러죠. 많이 걸어왔거든. 그냥 계량기는 전부 정상 동작하고 있었어요. 계량기는 정상 동작하고 있었고, 뭐 봐서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멉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멀다, 멀구만요 하고. 뭐 비록 신축 건물이지만 아까 건물보다 위치적으로는 더 외지고 더 멀리 놓여 있어요. 뭐 건물 상태나 뭐 계량기 돌아가고 거주 상황은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뭐 차량도 한 4대 5대 건물대 주차가 가능해 보이고요. 근데 너무 외지다. 그리고 주변의 신축 건물들도 공실 상태로 놓여 있는 건물들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고요. 또 주변에 새로 짓는 건물들도 있습니다. 뭐 이 또한 다들 경쟁자 알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복귀해야죠. 이제 빨간색 여길로 해서 제가 복귀를 하는데, 이렇게 걸어오면서 영남대학까지 걸어오면서 느낀 게, 야, 이거 맞추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비록 멀긴 해도 여기도 원룸들 가득이다. 원룸들 가득이다. 그 원룸들이 많다 보니까 주변 인프라 시설들이라고는 뭐 편의점들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큰 길로도 꽤나 걸어 나왔어야 됐는데, 야, 버스 정류장 보이는데 여기서 영남대까지 버스로 3코스입니다. 3코스. 버스가 자주 다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자, 보이죠? 편의점 정도 보이고. 자, 큰 길가에 놓여 있는 음식점이나 상점들도 활발해 보이진 않고요. 활발해 보이진 않고 좀 휑한 느낌이죠. 휑한 느낌으로 좀 계속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벌써 제가 버스 한 코스 지나왔고요. 자, 여기 이 도로가 구도로거든요. 구도로. 기존의 도로였었는데 한 블럭 지나가지고 신도로가 뚫렸죠. 8차선짜리. 근데 2호선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양까지 연결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래서 1호선이랑 뭐 연결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뭐 확정된 것도 아니고 말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행되더라도 아마 여기 이 구도로가 아니라 8차선 신도로 쪽 아래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여기가 옛날 시내버스 종점 자리입니다. 종점 자리. 제가 버스 한 2코스 정도를 지나왔는데 2여사 종점 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외진 곳이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더 이상 버스는 가지 않습니다. 다 내리십시오. 뭐 그런 자리가 보다 더 뒤에 있던 자리라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옮겨갔죠. 더 뒤로 옮겨갔지만. 자, 여길 지나야 이제 겨우 저 앞에 영남대 입구가 보여요. 저 앞에. 그리고 가는 길에 계속 보이죠. 이제 외국인들을 위한 간판들, 베트남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 등 외국인들을 위한 점포들이 꽤나 많이 보입니다. 그죠? 자, 이 입간판에 올라온 물건들이 진짜 비교 대상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같이 유서상으로 전세 사기라든지 지금껏 이야기한 경매 물건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반복되면 전세로 뭘 맞추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죠? 저도 그렇게 들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지역에 이제 인프라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이유가 대부분이잖아요. 대부분이 뭐 금리 상황에 따라 가지고 뭐 전세가 나올지 아니면 이 돈 낼 바사 월세가 나올지 뭐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뭐 전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강해지고 뭐 손해를 보고 또 뭐 뉴스상 좋지 않은 뭐 선택들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는 상황 아래에서 내가 세입자라면 지금 어떤 것들을 또 봐야 될 건지, 오늘 얘기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반대로 내가 진짜 이 원룸 건물을 구입하면서 어떻게 운영해서 수익을 낼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건물의 위치나 이런 것들도 다 보여드렸잖아요. 단순하게 여기 보면 뭐 100에 30, 월 30만 원씩 12개실 해서 뭐 월에 360만 원. 그럼 월에 1%, 뭐 연간 12% 되겠네라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 지역의 특색이 있잖아요. 이 지역의 특색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는 지금껏 대구 2호선 주변, 대구 쪽으로
개발이 됐었고 앞으로도 그쪽 방향이 됩니다. 그쪽 방향. 여기는 그 반대 방향 반대쪽에 있다는 거. 예전에 CG가 일보로 경산 왔었는데 지금은 경산 사람들이 CG로 간다. CG로 간다. 라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 물건들도 한번 바라보면 좀 판단이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